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관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됐던 단기기량제 요법, 이하 단기요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요법이란 무엇이고 그 단기요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단기요법은 시험관 시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과배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조기배란 억제제의 투여를 위해 생리 시작 전 7일에서 10일 사이에 내원해야만 했던 장기요법과는 달리 단기요법은 그냥 생리가 시작되면 2일에서 3일 사이에 내원하시면 됩니다. 혹 4일째나 5일째나 이렇게 늦게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미 몸에서 우성난포를 결정해서 키우기 시작한 시점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아서 이때서야 부랴부랴 단기과배라는 시작을 하면 성숙난자의 개수가 줄어들고 들이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서 효율적인 채취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생리 초기에 2, 3일째에 미리 내원하셔서 주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단기요법은 장기요법과는 달리 뇌하수체를 억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과배란 유도주사를 투여해서 난포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단기요법에서 사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는 GnRH 안타고니스트,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기량제로 투약 즉시 빠르면 약 1시간 뒤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기요법에서는 과배란 유도를 먼저 시작해서 난포를 키우다 가장 큰 우성 난포가 13mm 정도 되면 조기배란 억제제인 GnRH 안타고니스트를 투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기기량제 요법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점점 장기보다는 단기요법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주사를 맞는 기간이 비교적 짧아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불편이 덜하기 때문이고요. 단기요법의 최고 장점은 투약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생리 전부터 미리 계산해서 주사를 맞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장기요법보다 더 적은 용량의 과배란 주사제를 투약합니다. 장기요법처럼 뇌하수체 호르몬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과배란 유도 주사만으로도 난소가 민감하게 반응을 잘 해서 난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부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적은 용량을 주사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은 용량으로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난소 과자극 증후군, 난자가 너무 많이 자라는 그런 부작용의 위험이 장기요법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기요법의 단점은 없을까요? 장기요법에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단기요법에서는 난포 성장 속도가 제각각 다를 수 있어서 장기요법보다는 성숙 난자 채취율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할 때 동난포가 6, 7개 보였는데 한 2개가 먼저 성장을 했어요. 나머지 4개는 천천히 자란다면 이 나머지가 다 성장할 때까지 주사를 투여하면서 기다리다가는 먼저 자란 2개의 난포가 배란이 돼서 이것마저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2, 3개의 성숙 난자만 채취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단기요법에서도 충분한 수의 성숙 난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모두가 그걸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단기기량제요법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쓰기에 적합한 프로토콜일까요? 정상 난소 기능을 가진 여성들이 적합합니다. 앞서서 제가 장기요법을 하기에도 정상 난소 기능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상 기능을 가진 분들은 사실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장기든 단기든 그 두 방법 차이에 임신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난소기능 저하 여성들은 단기요법, 저자극, 자연주기 시험관 시술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장기요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난소가 반응을 아예 안 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되도록 단기요법을 시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그동안 장기로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임신이 실패한 여성들도 대상이 됩니다.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도 짐작하지 못하는 그 어떠함이 초음파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본인이 알고 지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있는 경우에 장기요법을 사용할 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요법으로 혹시 모르니까 바꿔서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법으로 진행했을 때 성장이 잘 자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너무 느리고 10개쯤 자랄 줄 알았는데 서너 개밖에 안 자랐던, 잘 성장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단기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려요. 그 외에 본인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경우 의학 외적인 이유로도 단기요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단기요법을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단기요법은 특별히 금기가 없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법은 생리 시작 전 조기 배란 억제제 투여가 되고 생리 3일째 혹은 투여일로부터 2주 뒤에 과배란 주사가 시작돼서 난포를 키웁니다. 난포 크기가 균일하게 자라는 경향이 강하고 때문에 안정적이고 더 많은 성숙 난자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자라는 난소를 가진 여성들은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과배란 유도 기간이 길고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요법은 생리 시작 후 그냥 2, 3일째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이 없어서 생략이 돼서 간편합니다. 또 어떤 난소 기능을 가지고 있던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배란 유도 기간도 짧아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난소 과자극 증후군 비교적 적게 발생하지만 자라는 난포의 크기가 균질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서 성숙 난자 채취를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요. 이는 모두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질 좋은 배알을 생성하는 데서도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채취 이후의 과정은 장기와 단기 어떻게 다를까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3일 혹은 5일 배양을 진행을 하고 본인 나이와 과배란된 정도를 고려해서 1개 혹은 3개까지 이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에 피검사로 임신 호르몬을 확인해서 임신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두 시술 간의 두 방법 간의 임신율은 다른가요? 높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방법의 전체적인 임신율은 똑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께는 장기요법을 하는 게 더 높은 임신율을 가져다 주고요. 어떤 이에게는 단기요법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임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난임 의사들은 이러한 장기요법과 단기요법의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권해주게 됩니다. 사실 장기요법과 단기요법 이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장기요법, 초장기요법, 초단기요법 등의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응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전에 실패했던 똑같은 방법을 또 사용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몸의 난소는 미세하긴 하지만 매달 조금씩 다 다른 배란의 형태를 보입니다.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이든 주사든 간에 매달 과배란되는 난자의 수가 다릅니다. 조금 더 질 좋은 난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질이 안 좋은 난자가 나오는 달도 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투여하면서 진행한다고 해서 또 실패할까봐 겁내거나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번 실패한 방법은 이거는 계속 실패할 방법이야 라고 결정하고 강박적으로 매번 프로토콜을 바꿔서 진행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장기요법과 단기요법 각각의 방법의 다른 점,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관 시술의 또 다른 방법들인 저자극요법, 자연주기법, 또 이를 사용하게 되는 난소 기능 저하, 난소 기능 저하는 아니지만 난자가 많이 자라지 않는 난소 자극 저반응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혹은 진찰을 하신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의견과 담당 선생님 의견이 다르다면 당연히 담당 선생님 말씀을 따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최대한 자제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와 의사 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임신에 성공의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